우리가 TV에서 많이 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자들이 아주 더러운 짓 하고 이런 것들 제가 영상 제작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온갖 그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주목하고 사냐고 맨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필수적인 이 시대의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TV들 보시면서 거기 나오는 권력자들과 앵커의 말과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과 이런 것들에 다들 집중해서 듣는 게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이 딥스테이트 세계 정부를 다루고 있는 요새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주라 하셨죠. 피지컬한 수위에서 대응하지 말라는 거고요. 영적 수준에선 조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진리를 참지 아니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진리를 양보하시던가.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 40%가 넘는 사람들은 극우이며 정신이상자다. 당연히 이런 이들과 이런 이들을 지지한 이들은 전부 다 제껴야 될 대상들이고요. 부정선거는 분명히 팩트 중에 팩트거든. 좌파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란 말은 곧 후퇴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고요. 전성기, 즉 나는 좆됐다고 광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좌파 나빠. 근데 문제는 우파면 다 괜찮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파 셀럽들, 우파 유명인사들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제법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독재가 왜 잘못이냐? 중국은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 뭐야 이거는? 우파들 듣기 좋으라고 그동안 박정희라는 사람을 그 독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그거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게 중국식의 그런 독재랑 또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식이구나.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경종? 부정선거가 계엄 이유가 되나요? 이런 우리법 연구회 이미선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법 연구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사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를 어떻게 하나회에 비교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요새 이분이 하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도 좀 수위 조절해가지고 그냥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하나회는 군대 내에 있던 애국자 세력들이었었고요. 나중에 김영삼이가 이걸 해체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이 김영삼에 대해서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찬양했던 부분이 바로 이 하나회 해체 사건이라고요. 이 하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나무위키에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신군부는 바로 하나회를 일컫는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되어 그들의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 후배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비밀리에 결성되었고 친목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제3공화국 시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은밀한 후원 속에 성장해 나갔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물어봤었대요. 하나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는가?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각하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냥 그 과거에 노빠 전력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회가 나쁘게 보였었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 나쁜 이미지 두 개를 지금 연결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혼선이 생긴 거지. 저도 강사라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막 성질 막 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전달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 성질이 급해 강사들이 근본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좀 단순한 실수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하는데 이게 의도적인 거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뒤수습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간첩들이 있고 북한은 괴뢰군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군부 독재에 그런 독재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사상이 다른 이 좌익사범들 잡아내는 거, 간첩 신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도 공산당 때려잡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죠. 좌우가 아닌 친중 반중 코드로 세상 보세요. 가짜 경찰, 가짜 공무원, 가짜 리더들이 사방에 깔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잔뜩 깔려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회를 악한 세력으로 묘사가 본의 아니게 되어진 거는 조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대체 이런 포스팅은 정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전한길이 한때 노빠였다가 최근에 뭘 좀 알아다 칩시다. 이건 돈 되는 자리만 차지하려 한다는 건데 60억 연봉 포기하고 거기서 이미 틀린 겁니다. 라고 포스팅을 이렇게 올렸더니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돈 되는 자리만 차지? 너무 꼬이셨네. 그러니까 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런 말들. 그리고 하나로 뭉쳐야지 뭐라는 거야? 쪼개지면 안 됩니다. 이런 무슨 근거도 없고 택도 없는 개별 온갖 거의
와, 케빈쌤 분탕꾼 인증하네. 민주당으로 가라. 나라 국정 업무 마비시키는 찌재명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찌재명 당연히 싫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찬양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라는 게,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 이 사람들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극우인 거니까 좌파들이 얘기한 극우가 아니라 우파들 안에서 좀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찬양하고. 아무튼 케빈이란 작자는 돈에 한이 맺혔나 어디서 전환길세 매국자를 니까지 평가해 봐봐. 이런 거라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와 막 대단한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니깎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병신들 짓거리란 얘기야 지금. 그가 말을 아무리 속 시원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돈 없는 헌재 공격이라 나와있죠, JTBC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극우라는 프레임 한번 씌우면 그냥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병신같이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의감에 충만한 기분을 안다니까. 저도 분명히 저도 한때는 막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처럼. 아니, 하지만 어떡합니까? 테레비 멍 때리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냥. 유명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물론 제 감각으로도 이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진 이 민주당과 이재명 얘네들 맞다고. 그게 이 말이 맞아. 속 시원하다고. 그런데 도가 넘는 헌재 공격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이제는 아예 그냥 극우 세력임을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좌파들은 더더욱이나 안 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우파가 확실히 좌파보다는 감각이 있고 그래도 더 정의롭고 맞아, 저도 다 인정해.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거 그것만이 진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이거 보는 사람들은 틀리게 본다고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좌파와 극단적인 우파로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전쟁하자는 이런 분위기인데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도요. 전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양쪽에서 씨발 해보자 씨발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6.25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저기에 간첩들, 저쪽 중공 쪽에서 내려온 놈들 전부 다 암약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과 이런 패들이 서로 싸우고 하다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란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많은 썰을 통한 논조와 근거와 정황과 이런 것도 들어가지고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거대한 수준의 썰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나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상과 이런저런 생각들이 섞여 있는, 이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결집력, 응집력을 보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아무리 좋은 말도 언론이 이거를 족같이 말해버리면, 족같이 표현해버리면 이게 족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이런 언론의 속임수와 이간질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스케일로 계몽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즘 뜨고 있는 리더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라고. 이런 영적 전쟁을 알고 있는 의인들의 기도와 믿음, 이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인 데인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지금 분탕질 쳐져 왔다고. 전광훈에 의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게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 리드하면 괜찮아. 옛날 성경박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시대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돈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가.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거 봐. 60억 못 벌어보신 분의 꽈배기 신경 꺼진. 꼬였어. 저거. 자, 하여튼 뭐 온갖 악평들이 지금 잔뜩.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러려면요, 여러분 줄을 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무슨 상관이냐. 꼬였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바보들아. 그러니까 우파들이 이런 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도 나이를 똥구멍으로 드시지 않으셨으면 아실 거 아니야. 아니, 성공이라는, 돈 많이 버는 그 자리라는 게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입에 회자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뜨려면요, 그냥 딥스테이트 멤버라고 봐도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풍년제과 이런 데가 전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우동 팔고 이런 조그만 데였어요. 근데 번호판에 막 6666 이런 거 달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아이고 좀 지켜보시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좀 보시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고 내가 내 돈 갖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걸 좌파들이 정확히 이용해 먹는 거야. 야, 시스템 가운데 올라간 거 맞잖아, 그 말은.
맞잖아요, 여러분. 줄 잘 서고 시스템 가운데 올라간 것들이야. 여러분들 주변에 가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근데 걔네들 가수 돼, 못 돼? 못 돼요. 줄 잘 서야 돼. 알람 맞고 잘 끼고 가장 윗대가리에다가 특히 막 이렇게 막 뜨려면은 아이돌처럼 뜨려면 여러분들 온갖 더러운 짓들 다 해야 돼. 뭐 몸 팔고 이런 건 말도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 사탄 의식에 참여를 하고 이런 짓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제발 좀 뭔 말인지 알아먹으라. 좀 제발 좀. 이렇게 뜨고 돈 많이 벌고 유명세를 누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우와 존경받으니까. 김연아 좌파도 갸도 그쪽이야. 정신 차리세요 다들. 김연아도 찬양하지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베베 꼬였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 가운데서 과연 김연아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 계세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 있어요? 족도 아니면서 다들 뭘 지랄들해 다들.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되돌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제 영상 보시고 너는 왜 세상 더러운 것만 그렇게 주목하고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면은 이 갈라치기 하는 우파 리더들 인사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포스팅과 제가 만드는 방송들은 우리나라 전체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에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고 보셔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치기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갈라치기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야. 세상 더러운 놈들이 많이 있다, 소아성애한 놈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갈라치기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포텐셜하게 이미 그 잠재적인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뒤통수 맞기 싫으면은 미리 경계하시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을 대변하게 됐을 때 긴장할 거 아니냐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좌파 우파가 둘 다 쓰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력을 실어주지 말라고 함부로. 진실만을 얘기하자고 제발 좀. 진실이 뭐야? 부정선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간 유명 인사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 속 시원해하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다 정해놓은 인물들이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말 맞다나. 그러니까 제가 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보스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끈아풀이다. 아니 이미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유닛 탄핵으로부터 복귀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시나리오가 전부 다 정해졌다라고 보면은 제가 왜 이런지가 이해가 가실 거야. 승부 조작으로 몇 대 몇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축구 게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서로가 이쪽 와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어느 쪽에 싸우기도 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한 짓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이 음모론과 정치를 같이 보셨던 분들에게는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되돌아보시게 한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광우병 파동, 노무현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일들일까, 아니면 이미 다 정해졌던 일들일까, 수순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고 대중들은 거기에 그냥 열광하고 눈물 짓고 다들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그게 역사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휩쓸려 다닐 뿐이지. 이런 전제에 만약에 동의가 충분히 되신다라면 이런 포스팅, 제가 올렸던 이런 포스팅에 여러분들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 정부는 나의 이해력 안에서 판을 짜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고요. 인간 믿지 말고 주님 영의 인도하심 따르시길. 패치는 언제 끊으시든 말씀 전합니다. 전에 와이프랑 서울에 있는 한 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박정희 동상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동상.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서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당시 전 좌파였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저는 모태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상 앞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지라 뭐하는 사람이 저 사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좌파를 완전히 그냥 걷어차버린 이상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뭔 말씀이냐면은 정치든 종교든 이런 거 전부 다 빼놓고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짓이 저는 되게 그냥 촌스럽고 병신으로 보여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인간을 추앙하지 말라고. 물론 저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막 옛날 막 시에서 네스트 막 박정현 이런 사람들 막 광팬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신비스러운 이 음악은 뭐지 대체 막 이승환도 좋아했었어요, 참고로. 그러다가 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인사들이라는 놈들이 전부 다 가수든 뭐든 전부 다 세계정부 소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간을 추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병신 같은 일이다. 요새 전환길sen 좀 비판은 아니고 좀 조심하라라는 뭐 이런 글들 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막 거의 막 쌍욕에 가까운 수준으로 막 달려들고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애매하지. 왜냐면 저도 같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진실에 집중하자고요. 제발 좀.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진실, 진리 거기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야. 제가 목사들 비판도 왜 하는 건데요. 그 사람 말은 되게 잘한다니까 누구나 다. 이런 뭐 유시민이든 뭐 김재동이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막 연설하는 거 가만 듣고 있으면 진짜 와, 다 맞는 말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놓고서는 얘들 거짓말하는 애들일 수 있어라는 그 코드를 놓고 보지 않는 이상은 좌파들처럼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단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이 말하는 사람의 헤게모니라는 게 뭐냐면은 당장 내가 듣는 사람 목소리는 이 사람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든 그냥 유창하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말 같아. 저는 강사하잖아. 게다가 그 마법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전쟁이라고 하잖아.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속게끔 미혹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많은 미혹들,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눈에 자주 보이고 이게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딥스테이트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냥 좀 짧게 만들 생각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인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 이게 어려워요? 전환길 깐다고 저를 까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마음껏 까고 욕하고 그러셔도 별로 상처받을 마음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실, 진리 이것을 따르는 그런 과정인데 부정선거는 분명히 진실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뜬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막 핫하다. 굉장히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 조심하라고요. 메로나 때 좌든 우든 할 것 없이 죄에다 속아버렸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직은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좌측 우측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여러분들 교란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추수기간이라고요. 갈라놓을 거야. 가르마 탈 거라고요. 일단 좌파들은 넘버원이고 정리하는데 우파들도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뭐 선한 대한민국 그런 시민들 아니야. 다들 지금 모여서 시위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또 누가 말을 더 잘하니,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앞으로 또 정치인이 뭐니 막 하여튼 그런 것도 만들어. 사람은 그잖아. 어떤 밴덤을 만들고 막 돈 번 자리를 만들고.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이든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바퀴벌레 보고선 우리가 식욕이 생기진 않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야. 먹지 말라고 함부로.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 관상 봐 안 봐? 보죠. 이 사람을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예쁘고 그러니까 더 안아주고 더 뽀뽀하고 싶고 그런 느낌을 줘서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본능적인 거야 굉장히. 이거 아니라고. 네. 저한테는 그게 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냥 촌스럽다고. 촌스럽고 병신 같은 일이야. 사람 추종하고 막 따르고 이런 건 아주 촌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제 페이스 친구 가운데서도 뭐 물론 저도 그 있어요. 당연히 저도 죄인이니까 있지. 근데 자기 자랑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이거 일단은 인간 따르는 게 좀 촌스러운 일이고 스스로 나 자신도 그런 어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촌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을 해야 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고요. 특히나 크리스천들이 정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먼저 우선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근데 정치가 먼저이신 분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제가 아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거야 분명히. 현재 87년 만들어진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이란 구차 헌법은 국민들은 당연히 이 헌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국가적으로 비극인 단기간에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 있으니까 4년 연임제라든가 이런 개헌도 함께 야당과 협의해서 4년 연임제라든가 이런 개헌도 함께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4년 연임제는 아마 노무현 때 처음 나온 말이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헌법 바꾼다는 건데 세상 돈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게 초유의 관심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노무현이 했던 말을 연봉 60억 포기하고 정치에 뛰어드니 스스로 극우 프레임을 입고 있는 전환길이 반복한다는 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윤이 탄핵으로부터 복귀할지 그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데, 그리고 법을 바꿔서 4년 연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이 여기에 적용이 될까, 그것도 제가 불투명하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변수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4년 연임제라는 건 윤의 통치가 연장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집권해가지고 그 인물이 8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씀인데, 글쎄요. 그 어느 쪽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은 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바램은 윤의 복귀와 부정선거 해결, 친중적 요소 제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것들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야당과 협의하에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물론 법 만들려면 야당과 협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보수 집회에서 굳이 그 말을 꺼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성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위에서 시킨 멘트예요. 전부 장기판 위에 있는 말들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초석으로 깔고 나면 나중에 이 장기판을 운영하는 단 한 세력, 그러니까 세계정부, 즉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이 여러 장기 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낼 거란 말씀이지. 그러니까 윤의 임기가 연장이 되든 새로운 인물의 그 오랜 통치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여전히 대중들은 좌우 싸움에 몰입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걸러지는 사람도 계속 걸러질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말씀이지. 여러분, 정치만큼 큰 미혹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입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거의. 정치가 왜 무서운 미혹이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사입이는 아닐 거 아니야. 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거의 다 따라간단 말씀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고 이재명이 통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먼저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인들의 그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단 10%만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정치인들의 칼끝을 겨냥하면은 이 모든 건 기적처럼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못해. 여러분들 그 밥벌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 윗선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웃과 연관되어 있고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덜덜덜 떨리고 무섭고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맞잖아.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산과 앞으로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해. 예수님 믿는 길은 가장 좁은 길이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길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 카리스마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부터 태동한 그런 신드롬은 전부 마귀들이 던져놓은 떡밥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이미지에 완전히 속았다고 하는데,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고 했는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어떤 뭐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그런 여론 조작, 그리고 거짓 선전선동,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